저희가 처음 저희 개강을 하고서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들 학습하신 내용들을 한번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리마인드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어,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이런 것들 다뤘었죠. 그 다음에 연산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공부를 했어요. 뭐, 연산자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혹은 뭐 나머지, 아니면 나눔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계산들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크기 비교,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와 같은 크기 비교도 할 수 있었고, and나 or와 같은 논리 연산도 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연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거 공부했는지 아세요? 제어 문장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제어 문장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 if문과 조건문과 반복문. 그죠? 조건문과 반복문. 조건문은 조건을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이 각각 다른 경우 만드는 거죠. if 혹은 if else 혹은 if, elif, else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if, elif, else를 조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match case라고 하는 종류의 조건문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또 까먹으셨습니까? 잊어버리셨으면 나중에 되돌아가 보면 되죠. 그죠? 네. 그런 조건문도 있었고요. 반복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while문과 for문. for문을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죠? for in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while은 조건식만 쓰는 거예요. while 조건식 이렇게 쓰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while 블록을 계속해서 반복하겠다. for in은 뭐예요? for in은 in 다음에는 iterable 타입이 와야 돼요.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 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iterable 타입에서 엘리먼트, 아이템들을,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똑같은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게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게 for in 구문. 그죠? 그 다음에 for in 구문을 활용해서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아이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펜드하는 그런 연습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문법이 리스트, 컴프리헨션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반복문과 조건문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리스트와 딕셔너리와 같은 데이터 타입들을 공부를 했고요.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지난주 말에 했었던 함수 만들기. 그리고 어제 오늘 저희가 한 클래스 만들기.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 만들기, 메서드 사용하기.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설명들은 얼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이런 그 문법적인 내용들의 활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챕터 하나가 전부 다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메서드들을 설명하는 걸로 챕터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만들고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직접 클래스를 설계를 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이미 잘 만들어진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어떻게 호출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클래스와 메서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메서드를 호출해 보면 메서드의 동작 원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른 클래스들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이런 원리로 동작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그 스트링 클래스 부분을 다룰 거고요.
아마 교재 순서랑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 몇 가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서드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제가 뭐 생략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교재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 뭐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콜앱 주제가 바뀌니까 새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네, 우선 제목을 파일의 제목 먼저 할게요. 파이썬 15번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부터 할까요? 목차는 큰 목차로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들 이렇게만. 파이썬이 처음 만들어질 때 몇 가지 기본 타입들은 클래스 이름을 소문자로 만들었어요. 뭐 str이라든가 리스트라든가 딕트와 같은. 그런 것들 이외에 다른 클래스들은 대부분 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자, 우선 문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문자를 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쓸 거고요. 이렇게 뭐 he 소문자, l 대문자 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뭐 파이 말도 안 되죠. 뭐 이렇게 한글도 쓸까요? 안녕 파이썬 뭐 이렇게 뭐 점점점 뭐 이렇게 넣어보고. 자, 우선 실행하겠습니다. Shift Enter. Shift Enter 하시면 셀 실행하고 그 다음 밑에 새로운 코드 셀을 만들어주죠. 자, s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가 s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타입은 무슨 타입일까요? 타입이라고만 하시면 되겠죠. 타입은 str, 스트링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스트링 클래스. 자, 이것도 혹시 아마 여러분들 이거 눈여겨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프린트 안에서 타입 s 이렇게 하면 뭐라고 출력해요? 클래스 str 이렇게 출력을 하죠. 맞아요? 그런데 타입 s 이렇게 하면 뭐라고 출력해줘요? str 이렇게 출력하죠.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타입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객체가 있는 거예요. 타입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객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타입의 무슨 메서드로? 여기서는 스트링 메서드. 이 메서드로 출력을 하는 거여서 이렇게 출력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타입 객체의 무슨 메서드로? REPR 메서드로 출력을 해주는 거여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스트링 메서드와 REPR 메서드가 서로 다른 문자열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게 타입이에요. 근데 뭐 내용은 아시겠죠? 뭐 이렇게 출력하나, 이렇게 출력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str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str이라고 하는 클래스 메서드도 만들어 봤고 repr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만들어 봤으니까 이렇게 출력하는 것과 이렇게 출력하는 게 왜 다르게 출력이 되느냐? 그거는 메서드의 리턴 값이 문자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s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타입은 뭐다? 문자열이다. 문자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객체가, 즉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어요.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트링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
스트링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의 이름이 뭐예요? s죠. s. 그리고 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얘네들이 메서드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함수처럼 보이잖아요. 괄호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capitalize, case fold, center, count 이렇게 하면서 그죠? 네. 이렇게 얘네들이 전부 다 이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다 못 외워요.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름을 보면서 아니면 그 메서드의 설명을 보면서 문서를 보시면서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것 같다. 대충 예상하고 사용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다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그런 기능을 찾아서 쓰실 수 있게끔 연습만 되어 있으시면 돼요. 스트링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스트링 클래스에 이런 메서드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대문자로 바꿔주는 메서드가 있을까? 소문자로 바꿔주는 메서드가 있을까? 뭐 글자 수를 셀 수가 있을까?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 때마다 잘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신다? 스트링을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 이름 그리고 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이는 메서드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중에서 어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의 설명을 볼까요? 자,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할 때 저 위쪽에 여기 설명 이렇게 뜬 거 보이시죠?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죠. 자, 이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아규먼트를 전달해요, 전달하지 않아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죠. 괄호 안에 넣어주는 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는다. 이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보면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파이썬 노트북에서 이렇게 설명을 보여주는데 이 설명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파라미터 선언 부분이 없잖아요. 파라미터가 없으면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는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뭘 한다? 복사본을 리턴한대요. 무슨 복사본이냐면 전부 다 어퍼케이스, 대문자라는 뜻이에요. 어퍼케이스로 변환된 문자열의 복사본을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복사본이라는 의미예요. 복사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결과를 어떤 변수에다 저장을 할게요. 변수를 저장하고, 자,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 값과 그 다음에 변수 s의 값을 출력해 볼게요. 자, 리절트를 보시면 원본 문자열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문자열이었어요.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문자열이었었는데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 리턴 값은 모든 영문자가 뭘로 바뀌어 있어요? 대문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대문자로 변환해 주세요라는 그런 메서드. 얘는 uppercase 다시 얘기하면 대문자로 변환된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upper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얘는 일반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실 때에는 변수 이름 점, 그러니까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퍼는 누구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냐면 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들을 전부 다 그 대문자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원본 문자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원본 문자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서 설명에서 이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의 문서 설명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 카피를 리턴한다. 문자열의 복사본을 리턴한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메서드나 함수의 문서를 보실 때 카피를 리턴한다라는 문서가 나오면 이거는요. 원본은 변경하지 않고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뭔가 변경된 거를 새로운 문자로 만들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본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피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면 원본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원본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네. 원래 문자열, 원본 문자열 S는 변경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문자열에서 메서드들 찾아서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네. 소문자로 바꾸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퍼 케이스의 반대말이 로어 케이스예요. 로어라고 하시면 네, 모든 알파벳 우리 한글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모든 알파벳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소문자로 바뀌었죠. 네, 이게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로어 케이스 소문자를 얘기합니다. 로 된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중에 지금 여기 제일 위쪽에 나오는 게 capitaliz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자, 어떻게 바꾼 것 같아요? capitalize는 어떻게 바꾼 것 같아요? 첫 글자를 대문자. 얘는 여러분들 문장 작성하실 때 영어로 문장 작성하실 때 문장의 첫 글자만 뭘로 써요?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중학교 수준의 영어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죠? 앞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있을 때 첫 글자만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쓰죠. 이런 거를 capitalize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 여기서는 이거 여기 두 문장이에요. Hello 파이썬이 하나의 문장, 안녕 파이썬이 두 번째 문장인데 두 번째 문장은 한글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첫 번째 문장의 첫 글자. 그죠?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캐피탈 마이스. 이 어퍼와 로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 다다음 주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하실 텐데 문자열들이 저장되는 컬럼들이 있어요. 테이블에 어떤 내용들 일부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죠. 뭐 쇼핑하기 위해서 상품을 검색한다거나 뭐 기사를 보기 위해서 뭐 어떤 요즘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검색한다거나 이렇게 하죠. 자, 그 검색창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검색 결과를 나눠서 보여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대문자로 검색어를 입력하든 소문자로 검색어를 입력하든 대소문자를 섞어서 입력하든 검색 엔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 엔진들은 같은 결과들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전부 다 대문자로만 바꾸거나 아니면 전부 다 소문자로만 바꾼 다음에 DB에 저장된 값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검색 쿼리를 만들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소문자로만 저장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대문자로만 저장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대소문자가 섞여서 저장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값,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을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도 검색할 때 대문자로만 검색을 할지 소문자로만 검색을 할지 아니면 대소문자를 섞어서 검색할지 몰라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들을 잘 얻으려면 테이블에 있는 값들도 테이블에 있는 문자열과 검색하려고 하는 문자열의 대소문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는 방법이 테이블에 있는 문자열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꿨으면 검색어도 소문자로 바꿔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예요. 반대로 테이블에 있는 문자열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만 바꿨으면 검색어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두 개의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아니면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우리말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한국어처럼 한국어나 영어나 일본어처럼 대소문자 구분이 없는 그런 문자들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영어, 그 다음에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서유럽어 그런 언어들은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 있어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는 대소문자가 섞여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변환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럴 때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용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서드를 하나 알려드리면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주석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문자열에서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고요. 메서드를 쓰고 serve라고 하는 얘는 아규먼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아규먼트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문자열 str 안에 serve라고 하는 문자열이 serve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리턴을 해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s를 다시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hello python이에요. hello python. 자, 프린트를 할 건데요. s.count 이렇게 할게요. 자, count라고 하시고요. 대문자 L 넣어볼게요. 자, 이 문자열에서 대문자 L은 몇 번 등장하죠? 대문자 L은 두 번 등장하죠. 맞아요? 얘가 리턴해주는 거는 2예요. 2.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만약에 제가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어요. count 그리고 소문자 L이라고 써보세요. 소문자 L은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문자열이 혹은 어떤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라고 할 때에도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대문자 L이 몇 번 등장하느냐 요거는 세줘요. 근데 소문자 L이 몇 번 등장하느냐 문자열에 소문자 L은 없어요. 그럼 0이라고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count ln
L을 두 개 썼죠. L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해요? 이거는 한 번이에요. 그죠? 한 번. L 묶어서 몇 번 등장하는 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L 묶어서 몇 번 등장해요? 한 번 등장해요. 한 번.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카운트입니다. 카운트고요. 카운트 함수의 문서를 잠깐 좀 볼까요? 문서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군요. 그냥 빌트인 메서드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문서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기능도 사실은 더 있기는 해요. 네. 카운트 메서드 다른 사용법도 더 있기는 있는데 가장 기본은 앞에 호출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문자열에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느냐 이거를 세주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문자열 S에 아규먼트로 전달한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느냐 이거를 리턴해 주는 게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네, 시간. 그 다음에 이 카운트랑 비슷한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스트링 메서드에 fin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find.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패턴을 주시면 돼요. 패턴을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문자열 스트링에 문자열 str 스트링에 패턴이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고요. 만약에 문자열에 패턴이 없으면 문자열에 패턴이 없으면 마이너스 2를 리턴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S가 있었어요. S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S에는 좀 쉽게 할게요. 파이썬 제가 이렇게 썼죠. 그 중에서 py라고 하는 패턴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를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find 그리고 py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7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7. 자, 왜 7인지 볼게요. 인덱스 세볼까요?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죠. 자, 0, 1, 2, 3, 4, 5, 6, 7. P가 나오는 곳이 7이죠, 7. 인덱스 7번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PY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몇 번째 인덱스에 죄송합니다. 몇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패턴이 등장하느냐를 찾아주는 게 find예요. find. 그러면 7번 그 전까지는 hello 그리고 쉼표 공백이고요. 7번부터 끝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요 메서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메일, 제이크, 이런 이메일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메일이 있다 치고 이런 이름이 있다고 치고 자, 무엇을 해보시냐 하면 골뱅이가 등장하는 골뱅이가 문자열 이메일에서 문자열 이메일에서 골뱅이가 나오는 인덱스를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 하실 거는 자 그러면은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아이디잖아요. 그리고 뒤쪽은 그 서버 주소가 되죠.
주메일이라고 생각하면 앞쪽은 주메일 그 아이디가 될 거고 뒤쪽은 gmail.com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문자열을 그 이메일 아이디와 메일 도메인을 각각 출력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jake까지만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줄에는 itwill.com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이 인덱스를 찾아서 인덱스를 응용하시면 돼요. 인덱스를 찾아서 인덱스를 응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용하는 코드는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코드 수정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아이디가 몇 글자가 되든, 그죠? 골뱅이가 몇 번째 등장할지 몰라요. 네. 이메일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져 있든, 아니면 이메일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져 있든, 상관없이 이메일 아이디와 이메일 도메인을 각각 출력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인덱스를 줄여가지고 idx라고 할 거예요. 자, find 메서드를 쓰시면 인덱스를 찾을 수 있죠. 자, 이메일이 문자열이고요. 이메일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려면 그리고 find,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찾을 거예요? 골뱅이만 찾으면 되죠. 맞아요? 프린트 하고서 idx 출력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4라고 나오죠. 자, 왜 4예요? 인덱스 볼까요? 0, 1, 2, 3, 4. 그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글자잖아요. 그럼 인덱스 4번이죠. 0, 1, 2, 3, 4. 맞아요? 만약에 메일 주소가 이렇게 썼으면 그럼 몇 글자예요? 0, 1, 2, 3, 4, 5, 6, 7이죠. 이렇게 하면 인덱스는 7이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잘 되죠? 자, 이걸 이용하면요. 여러분들 리스트 슬라이싱 기억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 그죠? 인덱스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자를 수 있었죠. 문자열도 인덱스를 이용해서 자를 수 있었죠. 자, 무슨 얘기냐면 프린트 그 다음에 문자열, 이메일 자 이렇게 하고 첫 번째부터 인덱스까지 잘라볼게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제이크라고 나왔죠. 0번부터 4번까지 자르겠다. 0번부터 4번까지 자르겠다 그러면 제이크 이렇게만 나오죠. 맞아요? 이게 문자열에서 이메일 아이디만 추천하는 방법. 모든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골뱅이가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골뱅이 앞쪽은 이메일 주소죠. 골뱅이 뒤쪽은 뭐예요? 이메일 도메인이죠. 지메일이냐, 네이버냐, 뭐 카카오냐,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딱 잘라버리면 그게 이메일 아이디. 그러면 도메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를 때 어떻게 자르시면 될까요? 인덱스부터 끝까지 자르면 돼요. 인덱스부터 끝까지 잘라버리면 뭐가 포함이 돼요? 골뱅이가 포함이 되죠. 이 골뱅이 제외하려면 인덱스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되죠. 7번째가 아니라 8번째부터 끝까지 잘라버리면 돼요. 딱 4번째가 아니라 5번째부터 끝까지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 거죠.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뭐다 쓰진 않고 일부만 쓸게요. J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었고요. J, A, K, E, 그 다음에 골뱅이, IT,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여기가 인덱스 몇 번이에요? 0, 1, 2, 3, 여기가 4. 여기는 인덱스가 5. 그죠? 골뱅이가 들어가 있는 위치가 여기가 인덱스 0번이고 0, 1, 2, 3,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버리면 I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잘라버리면 그게 도메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메서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메서드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었던 뭐 슬라이싱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합쳐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죠. 네, 더 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요. 더 하면 점심시간이 너무 줄어들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